이재명 대통령이 모레부터 3박 4일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여는데요.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양안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열고 오는 4일부터 3박 4일간 베이징과 상하이를 찾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부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오는 5일 오전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새 경제협력 영역을 논의합니다. 오후에 중국 정부의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과 MOU 서명식 그리고 국빈 만찬 일정을 소화합니다. 위성락 실장은 양국이 10건이 훌쩍 넘는 MOU를 체결할 거라며 경제산업과 기후환경, 교통 분야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문건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는 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류를 제한하는 중국의 이른바 한한령 완화와 관련해 방중을 계기로 문화교류 공감대를 늘리며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는 6일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이후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를 접견합니다. 같은 날인 6일 상하이로 이동해 선진잉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을 하고 방중 마지막 날인 7일에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합니다. 마지막 공식 일정으론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릴 예정입니다. 위성락 실장은 민감한 현안인 중국과 타이완, 양안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허위 정보 유포 처벌을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조치 등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미국이 우려를 표해 논란이 된 걸 두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오후에 신년 인사회도 주재했죠.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총리 등 5부 요인이 참석했고 민주당 지도부와 정부 부처 당차관, 각계 주요 대표들도 함께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부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 등에 반발해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올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했을 걸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모든 청와대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업무 시작을 알리는 행사인 시무식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원들을 격려한 뒤 국민은 쉬어도 대한민국은 쉬지 않는다는 각오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성실히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전직 고위원들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김 전 원내대표의 전 보좌진이 경찰에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2달 가까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호 기자, 이 경찰에서 김병기 의원 금품수 의혹 사건 수사를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네, 일단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 2020년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에게서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전직 구의원 2명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부인에게 각각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해서 지난 2023년 12월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진은 해당 탄원서를 지난해 11월 8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내면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한 전 보좌진은 YTN과의 통화에서 탄원서와 함께 진술서도 제출하면서 경찰에 인지 수사를 의뢰했고 참고인으로 부를 만한 인물들도 직접 지목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2달 가까이 지났지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서울 동작경찰서는 당시 탄원서가 제출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김병기 의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 내용이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배당하지 않았던 입장입니다. 이러한 경찰 답변을 전해들은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진은 탄원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 낸 것이고 당시 경찰에도 분명히 인지수사를 요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탄원서뿐 아니라 의혹 관련 내용이 담긴 진술서도 작성해 제출했고 조사에 필요한 참고인 명단까지 전달했는데도 경찰이 수사를 뭉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경찰청에는 김병기 의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된 고발장이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됐고 다른 시민단체도 다음 주 고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 11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새로 불거진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는 다음 주에 이뤄지죠? 네, 지난 2022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금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의원은 어제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강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돈을 전달받았다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처리 방향을 두고 상의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는데요. 서울강서경찰서는 다음 주 월요일 강선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을 고발한 정의당 관계자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강선 의원 사건은 김병기 의원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으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이후 기록 검토 등을 거쳐 강 의원에 대한 경찰 소환과 함께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97 대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전담 부서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서 추진력과 정책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르면 이달 중순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1만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25%가량 줄어듭니다. 특히 서울 입주 물량은 3만 가구를 밑돌아 지난해보다 30% 이상 급감하는 수준입니다. 지난 몇 년간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누적된 착공 부진이 공급 가뭄으로 닥쳤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주택 공급 컨트롤 타워인 주택 공급 추진 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기획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실행력 있게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주택 공급 추진 본부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만들었고, 지난해 9월 7일 발표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 이행이 핵심 임무. 택지 개발부터 도심 공급, 민간 정비 사업과 신도시 정비까지 분산된 주택 공급 기능을 한데 모아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공택지 부문은 5년간 수도권 37만여 가구 착공이 목표인데 토지 보상과 인허가 지연 등 문제 해결과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유휴부지 활용, 보상 문제가 첨예한 공공도심복합사업 추진 역시 현장의 갈등 요소를 조정하는 일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주장들이 워낙 강해서 이 보상이 이루어지기가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우선이라고 봐야 되죠. 이르면 1월 중순쯤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국토부는 전세시장 안정화와 공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역시 단계적으로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코스피가 새해 증시 첫날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4,300고지에 올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주가 강세였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증시와 환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새해 코스피 출발이 좋았는데요. 외국인이 순매수로 지수가 상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전에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오후 들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개인은 오전에 순매수에서 오후에 순매도로 전환했고 기관은 계속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는 0.3% 오른 4,224로 출발했는데 2% 이상 상승폭이 커지며 4,310선을 뚫었습니다. 코스피는 2.3% 오른 4,309로 마감했는데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3,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상승세의 주역은 반도체 투톱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7% 이상 급등한 12만 8,500원으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4% 가까이 급등한
67만 9천 원까지 상승했다 67만 7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4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1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주요 증권사 11곳이 전망한 새해 코스피 범위는 3,500에서 5,500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코스피가 76%나 상승해 주요국 상승률 중 1위를 기록했는데 새해에 5,000고지를 밟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5% 오른 930으로 개장해 2.2% 오른 945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의 순매도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환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9원으로 출발해 1,439원과 1,444원 사이에서 오르내렸습니다. 지난해 말 외환 당국의 고강도 개입 이후 급락한 환율은 1,440원대 초반에서 안정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간 2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자금이 원화 약세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오늘 신년사에서 한은은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 안정을 훼손하는 어떠한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이 원칙은 분명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매년 기계적으로 200억 달러가 대미 투자 자금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이어 해외 IB 투자은행들은 1,480원 환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만 유튜버들이 원화가 곧 휴지 조각이 된다고들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새 한파가 절정을 보이면서 오늘 한낮에도 서울 등 중부 곳곳에서 영하권의 체감 추위가 계속됐습니다. 서해안 눈은 오전보다 약해졌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파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은 기자, 바람이 여전히 매섭습니다. 낮에도 추위 대비가 필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새해 한파가 절정을 보인 가운데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이 방한용품과 함께 따뜻한 옷차림을 하는 등 추위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1.4도로 이번 겨울 들어 두 번째로 추웠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17.5도까지 곤두박질해 냉동고 수준의 추위를 기록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기록되는 오후 4시 즈음이지만 서울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찬바람의 강도가 오늘보다 약해져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이 영하 8도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낮부터는 영상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가 누그러질 전망이고 한파특보도 기온이 오르면서 해제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1월은 겨울 중 가장 추운 시기로 예년 기온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아침 저녁은 춥고 또 기온 변화가 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1월의 겨울 추위에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의 눈도 많이 약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해안으로 눈이 약해지면서 현재 전남 해안 일부 지역과 제주도 또 울릉도 독도 지역의 대설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이에 울릉도 지역으로는 30cm 이상, 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산간에는 이미 10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습니다. 눈이 잦아든다 하더라도 이 강추위 속에 빙판이나 살얼음을 이루는 곳이 많겠고요. 또 오늘 밤과 내일 아침까지는 산발적으로 눈이 더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안전사고에도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